안녕하세요. 이번에 PSSC 브리피 리뷰를 맡게 된 포스텍 인공지능 대학원의 박사과정 이상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요, Novel Approaches for Deep Learning with Person Homology라는 제목으로 TDA와 딥러닝을 결합한 5가지 논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PERSLAY, PLA, GFL, TOGL, 토포 AE 이 5편의 논문을 제가 준비를 하였고요. 이 전체 논문을 5편을 하나의 영상으로 녹화를 하기엔 조금 분량이 길 것 같아서 2편에서 3편 정도의 영상으로 녹화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입니다. PERSLAY, A Neural Network Layer for Persistence Diagrams and New Graph Topological Signature 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에 2020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을 보시면 매튜 캐리어, 프레드릭 차잘, 유이치 이케, 그 외에 유헤이 우메다 등 아마 TDA와 머신러닝을 결합하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논문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 거의 대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TDA와 머신러닝 결합하는 대가분들이 당연히 이 TDA에서 얻은 정보들을 일반적인 머신러닝이 아니라 딥러닝 아키텍처에 넣고 싶은 연구를 하였던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펄슨스 다이어그램을 머신러닝에 입력하는 데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펄슨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좋은 데이터에 좋은 그런 위상적인 정보를 담고는 있지만 이 데이터의 구조상 이 구조가 제한된 길이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길이가 다양할 수 있는 그런 집합 형태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구조가 벡터 공간 구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머신러닝 아키텍처에 입력하면 이론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을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변환하여서 적절하게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좋은 태스크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고, 특별히 그것을 딥러닝 아키텍처에 어떻게 입력하는 게 좋을까, 딥러닝의 장점을 어떻게 잘 살리면서 퍼슨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들은 대부분 그런 주제들에 대한 연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PERSLAY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PERSLAY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이제 이 논문은 Persistence Diagram을 딥러닝 아키텍처에 적절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새롭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Persistence Diagram에 포함된 정보를 적절하게 딥러닝 아키텍처에 입력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알려진 연구된 베티 커브라든지 퍼센트 랜드스케이프라든지 퍼센트 이미지 같은 이런 벡터라이제이션 방법으로 벡터화 시킨 다음 이제 딥러닝 아키텍처에 입력하는 방법을 취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에 적합하도록, 그러니까 딥러닝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하도록 그 벡터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만들까가 조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데요. 논문에서는 먼저 펄슨스 다이어그램은 알려져 있다시피 구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펄슨스 다이어그램에 알려진 이론적인 구조는 거리 공간이라는 것, 거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펄슨스 다이어그램끼리 이제 적절히 비교를 할 수 있는 와저스테인 디스턴스, 보틀렉 디스턴스 같은 그런 거리는 주어져 있지만 이 펄슨스 다이어그램끼리는 적절하게 정의된 벡터 공간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 펄슨스 다이어그램을 일반적인 선형대수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아키텍처에 입력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딥러닝 아키텍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선형대수 위에서 먼저 정의가 되고 비선형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력 데이터에 선형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 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펄슨스 다이어그램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입력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벡터라이제이션 방법들, 앞서 설명드린 베티 커브라든지 펄슨스 랜드스케이프라든지 펄슨스 이미지 같은 방법들도 그것을 변환하여서 딥러닝 아키텍처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각각의 벡터라이제이션 방법들 자체가 가진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티 커브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만 설정할 수 있을 뿐 어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도 없고요. 퍼슨스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슨 랜드스케이프는 K개 뭐 여러 개의 그런 퍼슨스의 중요도를 선택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긴 한데 그 파라미터가 단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하나밖에 없고요. 퍼센트 이미지도 하나 내지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데 이 대표적인 이런 벡터라이제이션 방법들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고 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적다는 것은 제가 이 벡터라이제이션 방법을 어떤 태스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이 태스크에 적합한 벡터라이제이션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로 이 벡터라이제이션을 태스크에 알맞게 적합시킬 수 없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벡터라이제이션이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지 알기 위해서 여러 논문들을 긁어오면서 거기에서 각각의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나하나 다 실험해봐야 되는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그냥 시간을 굉장히 소비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퍼슨 다이어그램을 다른 식으로 머신러닝에 이제 입력할 때 커널 메서드를 쓰는 대표적인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널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컴플렉시티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퍼스넌스 다이어그램을 계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익스펜시브한데 커널 메서드는 또 거기에 더 익스펜시브하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그런 머신러닝 환경에서는 이제 이 TDA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커널 메서드는 피하면서도 그리고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많아서 이 딥러닝 아키텍처와 연결하여 딥러닝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알맞는 벡터라이제이션을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퍼스넌스 다이어그램을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벡터라이제이션 방법들, 아까 소개해드린 베티 커브, 퍼슨스 랜드스케이프, 뭐 퍼슨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일반화하는 방법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펄스레이가 됩니다. 먼저 이 논문에 있는 그 펄스레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이제 딥셋입니다. 딥셋은 2017년 자히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은 구글 리서치에서 근무하시는 미국 구글 리서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 근무하시는 분이고 그 딥셋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딥셋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볼루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실 컨볼루션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적합한 레이어 구조였다면 딥셋은 셋 타입 형태의 데이터에 적합한 레이어 구조입니다. 이제 컨볼루션이 가진 특징을 기억해 보신다면 컨볼루션 레이어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로컬한 지역에 있는 픽셀의 특징이 저 멀리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픽셀과 연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하나의 샘플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의 특징이 다른 이미지에 있는 다른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컨볼루션이 비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컨볼루션이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적합한 레이어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런 집합 데이터가 가진 특징들, 그런 구조들, 그리고 그 집합 데이터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인베리언트한 성질들을 잘 구현한 게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게 이 딥셋 아키텍처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셋이라는 데이터는 리스트나 이런 어레이와 다르게 이 컴포넌트 안에 있는 구성 엘레먼트들 사이에 순서, 오더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더를 퍼미트 하더라도 이 집합에 대한 성질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딥셋은 그런 집합 데이터가 가진 퍼미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성질을 보존하는 네트워크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요.
이 네트워크 구성은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준비됩니다. 먼저 이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서브셋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입력은 이 집합 자체가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이 집합이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이 딥셋에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샘플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벡터들은 각각의 원소들은 하나의 이 유클리디안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각각의 입력 벡터들을 이 파이라는 네트워크로 보내어서 이 포인트들을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포인트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고 나서 얘들을 전부 서메이션을 합니다. 이제 이 서메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를 보존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식을 잘 보시면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을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다음 이 표현들을 전부 더했기 때문에 이 벡터 표현은 이 인덱스들을 펄뷰트 하더라도 이 서메이션 자체의 값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출력하게 되는 이 서메이션 출력은 이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출력을 이제 디멘전이 같은 이런 오토모픽한 그런 네트워크로 보내어서 이 태스크에 알맞은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 뒤에 붙이는 식으로 준비되는 게 그렇게 태스크를 실행하는 게 이 딥셋의 아키텍처고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 딥셋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딥셋은 여담으로 딥셋은 지오메트릭 딥러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키텍처로 소개된 아키텍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딥러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딥셋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펄스레이는 이 딥셋의 조금 변형 혹은 일반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딥셋은 펄스레이는 입력은 당연히 이제 퍼스넌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집합을 입력받습니다. 퍼스넌스 다이어그램은 엄밀히 말하면 멀티셋 구조죠. 셋은 아니고 멀티셋 구조인데 일단은 셋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셋으로 생각하고 이 각각의 퍼스넌스 다이어그램에 들어있는 이 P라는 포인트들은 R2 벡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버스 타임과 데스 타임이라는 두 가지 코어디네이트로 구성된 벡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똑같이 딥셋과 똑같이 이 퍼스넌스 페어를 버스 타임과 데스 타임 페어를 이제 P라는 네트워크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이제 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여기에 웨이트를 또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조금 차이죠. 이 웨이트를 주게 되는데 이 웨이트를 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웨이트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줄 수도 있고 혹은 컨스탄트하게 줄 수도 있는데요. 이 웨이트를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퍼슨스 다이어그램에서 일반적으로 TDA 하는 분들은 퍼스넌스가 긴 경우, 그러니까 다이어고널에서 멀리 있는 포인트인 경우 더 토포로지컬 시그널이 강하다, 더 중요한 시그널이다 라고 판단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그렇지 무조건 그렇다라고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퍼스넌스가 길면 얼마나 길어야 그것이 중요한데 라는 것도 휴리스틱하게 혹은 뭐 문제에 따라서 프로그램 디펜던트하게 결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는 꼭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이 웨이트 파라미터를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옵티마이즈를 시키면서 네트워크가 알아서 긴 퍼시던스뿐만 아니라 어떤 짧은 퍼시던스 혹은 뭐 중간 퍼시던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게 이 웨이트 파라미터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퍼시던스의 인베딩에 어떤 인베딩이 더 중요할지를 웨이트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OP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OP 오퍼레이션은 이제 aggregation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 permutation invariant한 오퍼레이션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딥셋에 있었던 summation 같은 역할, summation이라든지 혹은 뭐 averaging 혹은 maximum k maximum 혹은 maximum operation 같은 이런 permutation invariant들한 permutation invariant한 오퍼레이션들을 주게 되면 이게 퍼슬레이 아키텍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큰 그림에서 디페네이션에서 이 퍼슬레이고요. 이제 이 퍼슬레이 논문은 이 가운데 있는 이 P 그리고 뭐 웨이트 이 OP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벡터라이제이션들을 기존에 연구되었던 벡터라이제이션들을 구현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 펄슬레이가 여러 벡터라이제이션들의 일반화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화라고 주장하게 된 게 어떤 그런 시사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면서 알아서 뭐 퍼센트 랜드스케이프라든지 퍼센트 이미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벡터라이제이션들을 중에서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벡터라이제이션 중에서 학습을 통해서 그 벡터라이제이션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펄슬레이 논문은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수행하는 것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그래프로 주어졌고요. 물론 그래프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퍼스턴스 다이어그램을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라면 이 아키텍처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퍼스턴스 다이어그램을 뭐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뽑아낸 퍼스턴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아까 말했던 이 펄슬레이에 차례로 넣는데요. 이 펄슬레이 구성을 보면 먼저 퍼스턴스 다이어그램이 이 P와 웨이트 이 프로덕트로 되어 있는 이 벡터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셋 정보가 이제 이 변환된 셋 정보가 오퍼레이션에 들어가서 하나의 고정된 벡터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벡터들을 컨케이트네이트 하여서 하나의 입력 벡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 출력된 컨케이트네이트된 벡터들은 이 TDA 벡터도 펄슬레이 벡터로만 태스크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그래프였던 경우에는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얻은 그런 로컬 피처들과 함께 컨케이트네이트 하여서 이제 뭐 클래스파이어에 넣어서 태스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이 함수 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 펑션 이 P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논문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 펑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트라이앵글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트라이앵글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은 퍼스넌스 포인트 버스 컴마 데스를 이 삼각파 함수라고 부를게요. 이 삼각파 함수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삼각파 함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제 리얼 밸류를 입력받으면 이게 이 식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어떤 함수냐면 이 피크 포인트가 이 벌스와 데스의 중점이 되는 어떤 그런 피스와이즈 리니어 펑션. 네. 기울기가 이제 뭐 각각의 이렇게 유니트한 그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 삼각형 삼각 뭐랄까요? 이렇게 한 뾰족한 그런 꼴의 함수가 나타내게 되는데요. 네, 그런 함수들을 이제 그런 함수들로 이제 그런 함수들의 큐의 샘플링을 하나의 입력 벡터로 변환시키는 그런 함수가 이 트라이앵글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이게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퍼스넌스 랜드스케이프를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퍼스넌스 랜드스케이프가 정확히 이 삼각파형의 함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퍼스넌스 랜드스케이프를 염두를 해두고 모델링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Q는 뭐 이제 샘플링 몇 개나 할 거냐 그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벡터의 길이가 되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우시안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이 가우시안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이 퍼스넌스 포인트에 가우시안 커널을 씌우는 겁니다. 각각의 포인트마다 가우시안 커널을 씌워서 그 가우시안 근방에 있는 점 Q개를 이제 꺼내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 Q개는 이제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리드 위에 이 각각의 퍼스넌스 포인트마다 어떤 그런 퍼스넌스 포인트들을 이제 평균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많이 있다면 그럼 그 여러 개의 포인트들 멀티모달 가우시안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 가우시안에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샘플하여 가지고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그런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이 시그마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우시안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rson surface 혹은 person image를 사용해 보셨거나 뭐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가우시안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마 낯이 익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인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이번에는 큐계의 라인을 샘플링을 합니다. 큐계의 라인을 샘플링 하는데 큐계의 라인을 샘플링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큐계의 기울기와 큐계의 바이어스를 샘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원 평면상에 라인을 샘플링을 하고 그 각각의 라인들과 이 펄슨스 다이어그램에 있는 이 포인트 사이의 거리, 이 식을 보시면 이 식이 정확히 이 직선, 이 직선과 이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것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방향 벡터가 디렉션 벡터가 유닛 벡터라고 돼 있으면 이게 정확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persons 포인트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서 이런 벡터라이제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벡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튜 캐리어 교수님의 멀티 파라미터 퍼슨스를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논문에서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서 뭐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선택하고 이런 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 펑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OP 오퍼레이션을 적절히 선택하고 그리고 웨이트를 적절히 선택하면 우리가 이전에 논문에서 봤던 이전에 연구가 되었던 벡터라이제이션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이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삼각 파형 함수 트라이앵글 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 펑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 그 시메트릭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오퍼레이션으로 k max 그러니까 맥시멈을 선택을 하는데 k 번째 맥시멈을 선택을 한 겁니다. k 번째로 큰 거. 첫 번째로 큰 거면은 뭐 그냥 맥시멈이겠고요. 이제 k 번째로 큰 맥시멈을 선택하는 거. 그걸 선택을 하면은 그리고 웨이트는 컨스탄트하게 1로 주면 그게 정확히 퍼센트 랜드스케이프의 그 이 k 번째 레이어라고 할까요? 그것의 정의가 되죠. 네, 그래서 이 k 번째 퍼센트 랜드스케이프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퍼센트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선택을 하고 이 오퍼레이션으로는 썸을 선택을 합니다. 서메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웨이트는 아비트라리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웨이트 W는 1이 되는데 이건 오타고요. 네, arbitrary weight 펑션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가우시안 믹스처처럼 합쳐가지고 만들게 되는 게 그 person surface고요. 이 person surface는 이제 여기에서 그리딩을 하고 뭐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게 person image가 되죠. 네, 그래서 person image로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sliced water stain 커널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라인 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kmax 그리고 weight는 1로 선택을 하면 이게 sliced water stain 커널 벡터라이제이션으로 변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제 이것을 조금 뭐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기존에 연구되었던 벡터라이제이션 방법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의 벡터라이제이션 연구들의 일반화가 된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일반화가 특별히 파라메트라이즈 되면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특별한 파라미터를 고르면 기존에 연구되었던 벡터라이제이션이 나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파라메트라이즈 되면서 이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벡터라이제이션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문제에 알맞은 벡터라이제이션을 네트워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옵티마이즈 시킬 수 있도록 이제 네트워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더 일반적인 어떤 벡터라이제이션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것을 네트워크가 학습해서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펄스레이의 어떤 파워 그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이 펄스레이 아키텍처를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에 실험을 하였는데요.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레이어를 펄스레이로 주고요. 첫 번째 레이어 펄스레이의 입력은 이제
그래프 데이터로부터 입력된 그래프 데이터로부터 얻은 extended person diagram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 extended person diagram을 얻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제가 이 여기 발표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 저자들은 히트 커널 시그네처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이걸 이용한 새로운 필트레이션 방법을 도입을 하고요. 이 필트레이션 방법은 어떤 토포로지컬 시그네처를 얻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논문 저자들이 이제 소개를 하였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얻은 어떤 persons diagram을 가지고 걔를 입력을 하고 이제 이 weight 파라미터는 그리드 형태로 n by n 그리드 형태로 만듭니다. n by n 그리드 형태의 유닛 스퀘어로 이제 슬롯에 대한 웨이트를 이 웨이트 파라미터로 주고 이게 학습 파라미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 이 P는 병렬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논문에서 보시면 아까 논문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게 퍼슨 다이어그램 하나인데 뭐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각각의 이 추출된 다이어그램에서 얻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어떤 포인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택할 건지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펄스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선택할지를 앙상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 펑션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웨이트는 앞서 줬던 그 웨이트를 주고 오퍼레이션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오퍼레이션은 미리 프리 디파인을 해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은 리저팅 벡터를 노멀라이즈 시켜서 이제 이후에 이제 히든 레이어로 보내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고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MLP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어떤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자유롭다고는 했지만 뭐 이제 덜 자유로운 부분도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OP 오퍼레이션이나 이 P에 대한 선택도 사실은 완전히 프리하진 않아요. 완전히 프리하진 않고 몇 가지 선택권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OP 오퍼레이션들의 선택도 몇 가지 선택권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걸 병렬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뭐 그것을 이제 앙상블 하는 것으로 적절한 옵티마이즈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아가지고 사용한다. 그것이 이 논문의 전략이고요. 이제 꽤나 영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벡터라이제이션 방법을 하나하나 테스트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각각의 벡터라이제이션마다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수행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데 이 테스트에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할지 테스트에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데 펄스 레이를 하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벡터라이제이션을 옵티마이즈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PLA 논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PLA는 Pulse Lay, 앞서 소개해드린 Pulse Lay와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하고 Pulse Lay 논문이 이제 사실 이제 서밋이 되고 그러니까 서밋이 되고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학술지에 이렇게 완전히 액셉이 되기 전까지 조금 리뷰가 꽤 길었는데요. 한 2019년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걸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제 TD 하는 사람들은 그 논문 굉장히 많이 보고 그걸 이제 굉장히 그걸 변형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 논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PLA, Efficient Topological Layer Based on Persons Landscapes 얘는 뉴립스에 2020년도에 나왔고요. 보시면 한국인들이 많죠. 김강호님, 김지수님. 김지수님은 제가 알기로 일리아에 아까 매튜 캐리어 박사님과 같은 그런 일리아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아까 일리아에 있는 프레드릭 샤잘 교수님도 있죠. 그리고 이 자헤이르 이 교수님은 이 박사님은 이제 구글 리서치 아까 딥셋을 만드셨던 그분이죠. 그래서 뭐 이제 낯익은 이름들이 좀 보인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인이 보이는 게 되게 반가운 논문인데요. 이 논문도 비슷합니다. 펄스 레이와 비슷하게 이제 퍼슨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그런 얻은 정보를 이제 딥러닝에 사용하기 위한 레이어를 만들었는데요. 앞서서 펄스 레이는 하나의 벡터라이제이션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옵티마이즈된 벡토라이제이션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여기에선 벡토라이제이션은 퍼슨스 랜드스케이프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퍼슨스 랜드스케이프로 선택을 해버리는데 이제 이 퍼슨스 랜드스케이프로만을 입력받는 레이어를 이제 뭐 그냥 얘를 퍼슨스 랜드스케이프 MLP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퍼슨스 랜드스케이프가 가진 정보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얘가 어느 레이어 뒤에도 들어가기 좋게끔, 그러니까 뭐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들어간다든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뒤에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도록 좀 더 호환성이 좋게끔 한 레이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 레이에서는 이제 뭐 비슷하죠. 이제 어떤 인풋 데이터 스트럭처가 가진 그런 토폴로지컬 시그니처를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토폴로지컬 레이어를 만들고 싶다. 그게 뭐 펄스 레이랑 비슷한 모티베이션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벡터라이제이션을 여러 개로 일반화시킨 게 아니라 퍼슨스 랜드스케이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퍼슨스 랜드스케이프를 선택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얘가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퍼슨스 다이어그램과 원투원 클래스펀딩이 되는 그것이 증명된 벡터라이제이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퍼슨스 랜드스케이프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퍼슨스 랜드스케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아키텍처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얘는 이 논문은 이제 인풋 데이터에 대한 그런 디퍼런셜빌리티를 증명한과 동시에 그리고 얘가 TDA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인풋 데이터의 그런 뭐 노이즈나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하다. 그 퍼센트 다이어그램이 가지는 그런 스테빌리티를 보존하는 스테빌리티를 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TDA가 원래는 이제 스테빌리티로 좋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TDA 벡터를 일반적인 머신런 예를 들면 퍼스널 랜드스케이프를 일반적인 머신러닝에 넣고 스테빌리티 검증을 해보면 스테이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퍼센트 랜드스케이프를 만든 다음에 태스크를 수행해 보면 우리의 예상으로는 스테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뭐 노이즈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성능이 잘 나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로 이 스테빌리티가 보존이 안 되는 거죠. 스테빌리티 성질이. 근데 이것은 그 레이어 자체가 그런 스테빌리티를 잘 보존한다는 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실험적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빌리티가 보존된다는 걸. 그래서 이 PLA의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먼저 퍼슨스 다이어그램을 계산을 합니다. 퍼슨스 다이어그램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퍼슨스 랜드스케이프도 계산을 합니다. 퍼슨스 랜드스케이프를 이제 뭐 K개 선택을 하죠. 그래서 K개 함수열로 된 그런 이런 퍼센트 랜드스케이프 피스와이즈 리니어 펑션들의 시퀀스가 주어지게 되고요. 얘네들을 이제 일종의 퍼셉트론 형태로 각각의 하나의 이제 출력을 만들도록 하는 거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처럼 쌌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하나의 벡터처럼 넣는 방법을 현명하게 만든 거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얘는 입력이 유클리디안 벡터가 아니라 얘네들은 시퀀스 오브 펑션이란 말이죠. 시퀀스 오브 피스와이즈 리니어 펑션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샘플링해서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넣는 방법을 만든 게 이 PL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이게 이 알고리즘인데요. 방법은 쉽습니다. 먼저 퍼슨스 다이어그램 입력받으면 K개 그리고 이 컴팩트 도메인 0에서 t까지의 컴팩트 도메인 위에서 정의된 K개 층의 이 sequence of 피스와이즈 리니어 펑션인 퍼센트 랜드스케이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해요.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하는데 이 컨벡스 컨비네이션이죠. 이 전체 썸이 1이 되게 하고 뭐 웨이트들은 다 0 이상이 되게 하는 이 컨벡스 서메이션 혹은 뭐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 퍼센트 랜드스케이프를 만듭니다. 네,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것을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유니폼리 샘플링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이 누라는 파라미터를 고르는데 이게 그냥 샘플링 몇 개 할 건지를 고르고 균등하게 한 거죠. 균등하게 해서 여기 이 에버리징 된
그러니까 k개의 피스와이즈 리니어 펑션을 에버리징 하면 하나의 피스와이즈 리니어 펑션이 나오겠죠. 걔를 이제 m개, 누계죠, 누계, m개죠, m개를 샘플링하여서 하나의 이 벡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벡터 m개의 벡터를 이제 어떤 디퍼런셔블 맵에 넣는데, 이건 뭐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개의 디멘전에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실수값을 뱉는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컴포지션한 거를 하나의 이제 싱글 토폴로지컬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셔블 맵은 하나의 퍼셉트론처럼 작동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맵은 퍼스넌스 다이어그램을 입력받아서 어떤 리얼 밸류를 하나 뱉는 그런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PLA는 뭐 정의가 주구장창 길지만 아까 말했던 이 스트럭처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퍼셉트론을 이제 뭐 NH에 쌓았다. 그러니까 멀티레어 퍼셉트론처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컨케이티네이트 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멀티레어 퍼셉트론과 뭐 그림을 그리면 비슷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LA는 어떤 태스크에 시도해봤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CNN 뒤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MLP 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쨌든 앞에 입력 데이터가 TDA를 수행할 수 있는 거라면 어디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실험을 보시면 이제 왼쪽 실험 같은 경우에는 스테빌리티 실험, 그러니까 노이즈 같은 것들을 추가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는데, 보시면 이게 엠리스트에 노이즈를 추가한 거, 그리고 이 올빗은 이 어떤 케어틱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 어떤 포인트 데이터, 2D 포인트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노이즈를 넣었을 때 어떤 성능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 제일 위에 있는 이 소타를 하고 있는 이 CNN 플러스 person P가 이게 CNN과 이 PLA를 같이 결합한 레이어고요. 그게 이제 소타를 계속 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해서 어떤 로버스트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키텍처들과 성능을 비교를 한 겁니다. 포인트넷은 이제 아마 포인트 클라우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사용해서 비교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펄스 레이어와도 비교를 하고 있죠. 앞선 논문이 펄스 레이어와도 비교를 하고 있고, CNN과도 비교를 하고 있고, CNN 플러스 S 레이어, 이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떤 비교군을 삼기 위해서 만든 어떤 비교군이고요. 이거 비슷한 레이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제가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최고의 성능 보이고 있는 게 CNN과 PLA죠. 얘는 어떻게 했냐면요, 굉장히 단순한 아키텍처를 짰습니다. 두 층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썼고요. 각각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아웃풋 채널을 한 층으로 만듭니다. 한 층으로 만든다는 건, 그러니까 원래 아웃풋 채널을 여러 채널을 쓰고 거기에서 또 반복적으로 컨볼루션을 쓰는데, 아웃풋 채널 하나 만들면 하나의 이미지가 나와. 단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겠죠. 단 하나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나오겠죠. 채널이 하나인. 그래서 그거에서부터는 이제 그 채널이 하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 이제 TDA를 할 수가 있죠. 이미지 멀티 채널이면은 TDA 하기 곤란하지만 하나의 채널이니까 TDA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퍼슨 다이어그램을 얻고, 거기서 랜드스케이프를 얻고 PLA에 넣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CNN, PLA를 짜가지고 이제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기존의 뭐 CNN보다 성능이 좋다라고는 했는데요. 물론 저는 이거 실험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봐야 실험 저도 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합을 하니까 실험이 좋게 나오더라 라는 거 보여줬고요. 이제 이 펄스 레이와 PLA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논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일단 입력 데이터의 포맷이 좀 다르죠. 펄스 레이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펄슨 다이어그램을 입력을 받고자 하고요. PLA는 물론 펄슨 다이어그램 입력 받습니다만 거기서 고정된 펄슨스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서 입력을 받죠. 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펄스 레이는 이제 일반화된 펄슨스 다이어그램의 어떤 일반화된 벡터라이제이션을
최적화하는 게 목표라면 PLA는 이제 조금 스태틱하죠. 고정 퍼센트 랜드스케이프를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웃풋 벡터가 어떤 포맷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스태틱한 면을 보입니다. 네, 스태틱한 면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벡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곧 좋은 성능을 낼 거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성능을 낼 가능성이 넓다는 거지. 거기서 무조건 좋은 거를 바로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실험적으로는 PLA가 조금 더 실험을 하기가 좀 더 좋다. 아마 제가 생각에 그 웨이티드 에버리징을 하잖아요. 그 웨이트 파라미터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퍼센트 랜드스케이프 자체가 이론적으로 퍼센트 다이어그램의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투원 콜레스폰던스가 있기 때문에 걔 자체가 일단 이론적으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실험을 해보고 태스크 바이 태스크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레이어가 더 학습시키기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해서 또 다를 테니까요. 그런 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조금은 철학이 다르다.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레이어 모두 문제는 인풋 데이터 퍼센스 다이어그램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풋 데이터를 샘플 바이 샘플이 아니라 배치 단위로 계산해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연산량이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논문 다 이게 배치 단위로 이제 배치로 데이터를 불러올 때마다 퍼센트 다이어그램을 계산하는 식으로는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계산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계산해둔 퍼센트 다이어그램, 퍼센트 랜드스케이프를 이제 불러오도록, 그 샘플마다 불러오도록 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제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쨌든 그것들이 이제 컴퓨테이션의 보틀렉이 될 수 있는 요소죠. 네, 데이터가 너무 많게 되면 그것마저도 좀 쉽지가 않을 수 있고, 또 다음에 보여주는 이 비교했을 때 이 펄스레이나 PLA가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계산된 퍼센트 다이어그램을 써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 논문 둘 다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펄스레이는 히트 커널 시그니처라는 어떤 필트레이션을, 이게 좋은 필트레이션을 하나 고정시켜 두고요. PLA는 DTM, Distance to Measure라는 필트레이션을 하나를 고정시켜 두고 논문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필트레이션을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퍼센스 다이어그램이 어떤 토폴로지컬 시그니처를 주는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태스크에마다 필트레이션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걸까지는 고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미리 계산된 퍼센스 다이어그램을 꺼내와야 되니까 이 필트레이션 자체는 학습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기 때문에 필트레이션을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이제 퍼센스 다이어그램과 랜드스케이프를 계산해서 이 펄스 레이어와 PLA를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학습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TD와 딥러닝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논문 GFL과 TOGL은 이 필트레이션 자체를 그럼 학습시킬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 필트레이션을 학습을 통해서 필트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한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펄스레이와 PLA에서 어느 정도 해결된 좀 딥러닝에 쓰기 좋은 벡터라이제이션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좀 좋은 것들로 제시를 했지만 조금 한계가 되었던 그 필트레이션을 선택에 대해서 한계가 되었던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 비디오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디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일 첫 슬라이드에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시거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